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여러가지 운동 3점짜리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그러니까 쉬우니까 좀 바로 그냥 편하게 풀어볼게요. 자, ABC를 가나다에 매칭시키는 문제인데 보시면 A는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만 변한다고 했으므로 나에 대응시키면 되고, 그리고 B에서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변하는 건 다에 매칭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C에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는 진자 운동이기 때문에 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빗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운동, 그리고 나는 포물선 운동을 나타낸 건데 기억 봐볼까요? 물체의 속력이 변하냐? 맞죠? 어차피 내가 이 빗면 아래 방향으로 가속을 받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은 변할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운동 방향 같은 경우는 접선을 그어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접선은 이 방향이죠? 그게 바로 운동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속력 같은 경우는 이 포물선 운동에서는요, 처음 출발할 때랑 도착할 때 속력이 최대고 이 꼭대기에서는 속력이 최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디귿에서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변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여기서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이 포물선 운동에서는. 근데 중력의 방향은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디귿은 변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별표를 하나 치고 갈 건데 디귿이 조금 중요합니다. 일단 바로 봐보죠. 기억 0초부터 15초일 때까지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평균 속력의 정의 자체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근데 어차피 0초부터 15초라는 시간은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동일하단 말이야, A, B가. 그럼 이동거리를 판단하면 되는데 A는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죠? B는 그냥 바로 쭉 올라가기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동거리가 누가 더 커요? A가 훨씬 더 크죠. 이만큼 왕복하는 만큼이 더 생기기 때문에 A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평균 속력은요, A가 더 크다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 질문이 평균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도였다면 답은 달라지는데 만약 평균 속도는 이동거리 대신 변위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변위를 볼 때는 이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만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똑같죠. A랑 B의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평균 속도라고 나왔으면은 기억은 참이 됐을 거예요. 참.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동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10초일 때 B의 속력은 A의 속력보다 5m/s가 크냐라고 했는데 A의 속력은 이거 우리 위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속력 구할 때 기울기 보시면 돼요. 근데 A는 여기서 속력이 얼마야? 기울기가 0이죠. B는 어때요? B? B는 어디서나 기울기가 일정해. 이거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울기가 어때요? 15초 동안의 위치가 75m만큼 변했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5가 돼요. 5. 따라서 속력은 5m/s가 되겠죠. 따라서 또 이것도 니은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 D급 볼게요. A의 가속도 크기가 2m/s 제곱이냐 했는데 이 A는 지금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내가 이 운동을 분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근데 저는 이거 분석할 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올 거예요. 10초에서 15초까지. 왜냐면 어차피 등가속도기 때문에 여기서 가속도나 여기서 가속도나 여기서 가속도가 일정할 거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느냐? 왜 처음부터 안 보고 이 중간부터 보느냐?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공식 중에 2번 공식이 이거잖아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내가 이 운동을 10에서 15초까지만 판단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처음 속력을 0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얘가 아예 날아가 버리거든. 그럼 10에서 15초까지는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내가 요만큼이니까 25m 움직이죠? 그럼 25m는 2분의 1 가속도는 뭔지 모르고 걸린 시간은 5초잖아요. 10에서 15초까지니까. 그럼 5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A가 2m/s 제곱이라는 거를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니은과 티귿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내가 처음에 P점을 V0로 통과해서 Q점 통과하고 R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Q의 속력이 V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속력이 같아요. 외부의 개입이 없는 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V0로 Q점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처음에 P에서 출발해서 Q를 올라갈 때, Q를 거쳐서 올라갈 때 속력도 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동거리가 어때요? P에서 Q까지랑 Q에서 R까지 이동거리는 동일하죠. 근데 걸린 시간이 여기서는 3t0 그리고 나중 부분 Q에서 R까지는 7t0가 된대. 거리는 같은데 걸린 시간이 3대 7이라는 거는 평균 속력의 비가 7대 3이라는 거예요. 평속이. 자, 그러면
평속 한번 구해볼까요? P에서 Q까지 평속은 V0 플러스 V, 올라갈 때도 V니까 V, 그리고 반으로 나눈 거. 그리고 Q에서 R까지는 V 플러스 0을 반으로 나눈 값이죠. 근데 얘가 7대 3이 나온다고.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3을 곱하시고 여기다가 7을 곱하면 같아지겠죠? 어차피 2는 약분되니까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이게 서로 지워지니까. 자, 그러면 3V0 플러스 3V는 7V가 되고 3V0는 4V가 됩니다. 그럼 V랑 V0의 관계식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Q점에서 속력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V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V 값은 4분의 3V0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가속도의 크기거든요. 가속도라는 거는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용한다는 거는 가속도라는 건 특정 시간이 변화할 때 동안 속력은 얼만큼 변화하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쓰는 거예요. 3번 공식이 뭐였냐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여기서는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너무 식이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이걸로 보자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P에서 Q까지 갈 때, 즉 기억을 구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돼? 3t 제로초 동안에 뭐 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시간 3t 제로 동안에 속력이 v0에서 얘가 됐죠. 그럼 변한 게 4분의 1 v0만큼이 변한 거야. 니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7t 제로 동안에 4분의 3 v0에서 정지했기 때문에 4분의 3 v0만큼이 변한 거죠. 내가 구하는 게 지금 니은분의 기억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를 분수꼴로 취해보시면은 답은 5번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도 별표를 하나 좀 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A가 P점을 V0로 통과하고 있고 그때 정지했던 B가 Q에서 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T0초일 때 동시에 R점을 도착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Q에서 R까지 이동할 때 평균 속력은 A가 B의 3배이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을 3V 평균 속력을 Q에서 R까지 그리고 아래 건 어때요?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을 V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차피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속력이 3대 1이죠. 이동한 속력이. 그러면 시간은 빠른 쪽에서 더 적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더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은 적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t0초 동안에 이 전체 운동을 하는 동안에 얘는 3배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은 3배가 더 덜 걸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운동한 시간은 3분의 2t0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전체 운동 시간이 t0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단 참고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가 Q를 지날 때 속력입니다. 여기서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봐볼까요? 이 문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A랑 B는 지금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럼 같은 가속도라는 거는 방향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가속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가속도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B의 끝에서 속력은 A라는 가속도로 T0번을 팡팡팡 쳐준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했잖아요. 그럼 이 끝에서 B의 속력은 AT0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속을 V라고 가정했죠.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정지했으니까 0과 AT를 반으로 나눈 값이 V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AT 대신에 EV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EV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A는 어떨까요? A는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V0라는 속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A로 T0만큼을 때려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차피 AT0는 EV라고 썼기 때문에 끝에서 속력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평속이 3V가 나왔는데 이 3V라는 거는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 3V가 됐다는 거죠. 그럼 Q에서 속력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V0 플러스 4V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반 나눴을 때 3V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또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처음에 V0였는데 이만큼의 시간 동안 A로 가속했더니 얘가 된 거죠. 그러면 V0에서 3분의 2t0 동안 A로 가속했더니 그게 바로 마이너스 V0 플러스 4V가 나오더라 라는 식을 도출할 수가 있고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EV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4V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넘겨보시면 EV0는 3분의 8V가 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서 속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4V 대신에 3V0를 넣어봐 여기다가 3V0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답은 2V0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넓이가 어때요? 이 넓이랑 B의 넓이랑 동일하죠. 삼각형의 넓이가.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얘 이동거리랑 여기 전체 이동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전체 이동거리가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A가 기준선 아래 정지하는 순간, 그러니까 즉 A가 모든 운동을 끝마치고 여기서 정지하는 순간에 그때 B는 뭐라고 있대요? B는 R을 통과하고 있대요. B는 여기 통과하고 있다는 거야. 요만큼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한번 봐볼까요? A가 정지하는 순간은요 T1일 때예요. 이때. 그때 B는 얼만큼 움직였냐면 전체 이동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 중에 얼만큼밖에 못 움직인 거야? 이거 비율관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1대 3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만큼밖에 못 움직인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 4분의 1L이라고 설정할 수 있고 4분의 3L이라고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4분의 1L이었으니까 이만큼이 4분의 3L이 되겠네요. 그럼 L1은 그냥 4분의 3L이 되는 거고 L2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냥 L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2번.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이 7번도 별표를 하나 칠게요. 얘는 상대속도 유형으로 풀면은 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본 수업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속도. 이 상대속도란 뭐냐면 내가 볼 때 너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2m/s로 움직이고 있고 얘가 4m/s로 움직이고 6을 할까요? 6m/s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얘를 A로 놓고 얘를 B라고 놓는다면 얘가 볼 때 A가 볼 때 B는요 얼마로 멀어지고 있어? 속력이? 4로 멀어지고 있어요. 4로. 그럼 4만큼으로 멀어진다는 거는 1초당 4m씩 거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얘가 딱 붙어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A, B가 6m/s로. 그럼 A가 2m로 움직이는 동안 B는 몇 m로 움직여? 6m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만큼 경로 차이가 나? 4m만큼 경로 차이가 나죠. 그럼 A가 1초 뒤에 또 2m만큼으로 움직이면 얘는 또 6m만큼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8m만큼 거리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대 속도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볼 때 너의 속도를 이용하면은 그 거리 차를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런 평면 운동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속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빗면에서 내가 여기서 정지해 있고 A가 B가 2m/s로 멀어지고 있대요. 처음에. 그럼 이것도 초당 2m씩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점점점 AT만큼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얘도 AT만큼 빨라질 거기 때문에 A가 본 B의 속도는 여전히 계속 2m/s가 되거든. 그럼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2m/s로 멀어진다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초당 2m씩 멀어진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가속도의 방향이 같고 크기도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플러스 A 제로 플러스 A 제로. 플러스인 이유는 정지한 B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가속도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 B가 A를 바라봤을 때 얘는 2m/s로 나한테 멀어지고 있네 라는 거 느끼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운동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B가 Q를 지날 때 A는 R을 지난다고 했는데 그때 거리 차이가 12m잖아요. 그러면 B가 볼 때는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A는 2m/s, 즉 나한테 1초당 2m씩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총 12m가 멀어졌다는 거는 걸린 시간이 6초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기억이 바로 맞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걸린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구하는 건 쉬워요. 처음 속력은 정지해 있고 이동거리는 18이고 걸린 시간은 6초예요. 그럼 이 끝에서 속력은 얼마겠어? 끝에서 내가 이게 시간이고 거리니까 평속이 3이 나와야 되잖아요. 평속이 3이 나오려면은 끝에서 속력은 6이 나와야겠죠. 6. 자, 그리고 내가 6초 동안에 6만큼의 속력이 빨라진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1이라는 것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3초일 때 P랑 A 사이 거리랑 P랑 B 사이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괜히 이것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랑 B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A가 이만큼 P에서 움직였다고 가정해봐. 그럼 B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겠죠. 그때 지금 구하는 게 뭐였어? P랑 A 사이 거리랑 P의 B 사이 거리의 차. 그쵸? 그럼 내가 얘랑 얘의 차를 구하면 결국에 어차피 뭐가 나와요? 어차피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지. 근데 얘는 처음에는 딱 붙어 있었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다가 초당 2m씩 멀어진다고 했죠?
그럼 3초 때는 총 6m가 멀어질 거기 때문에 6m만큼 크다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별로 식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편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번도 좀 별표를 주겠습니다. 문제에. 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읽어보시고요. 처음에 0초일 때 AB 사이 거리가 15m로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지금 V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B는 얘는 등속 운동하는데, 문제에서 등속 운동. 근데 B는요 등가속 운동을 한대요. 근데 보면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줄어드는 폭이 7만큼 확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만큼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죠. 그렇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만약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얘는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져서 이 격차가 오히려 더 확 줄어들어요. 그냥 오히려 여기서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난다는 거는 B는 약간 이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봐볼게요. 일단은 1초일 때는 A는 어차피 B한테 계속 어때? 다가가려고 하죠. 그래서 얘는 15에서 VT, 근데 어차피 T는 1초이기 때문에 V만큼 다가왔을 거라고, A에 의해서. 얘는 2V만큼 다가오고 얘는 15에서 3V만큼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B는 계속 어떻게 돼? 도망가죠, 도망. 근데 B는 얼만큼 도망가냐면 2분의 1 AT제곱만큼을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럼 1초일 때는 플러스 2분의 1 A, 그리고 여기서는 2초니까 2A가 되고 여기서는 2분의 9A만큼 도망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요 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A랑 V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 한번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V-2분의 1 A는 넘기시면은 7이 되고, 아래 건 어때? 3V-2분의 9A는 9가 됩니다. 그럼 이걸 지워주기 위해서 여기다 3을 곱해볼까요? 위에 거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 빼면 되겠죠. 2분의 6A니까 3A는 이렇게 빼시면은 12가 되니까 A는 4가 돼요. 그럼 A는 4를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은, 대입해보면 V는 9가 나오네요. V는 9. 그럼 A랑 V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도 구할 수가 있겠죠. V 자리에 9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8, A 자리에 4 넣으면 8. 그럼 답은 여기가 5가 된다는 거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는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B가 기준선 P를 V로 서로 통과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각각 EA랑 A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래요. 여기가 EA고 여기가 A겠죠? 그 다음에 AB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VB라는 거는 운동 시간을 T라고 한번 놔볼게요. T. 그러면 V0에서 A로 T 번 때린 거랑 똑같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AT는 라지 V로 설정할 수가 있다고 했죠. 라지 V로 치환을 해보자고, 치환. 자, A는 어떻죠, A? A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쓸 수 있어? 얘는 V0에서 2A로 T번에 때려준 거다. 따라서 이 라지 V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A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3L이죠. T초 동안. 근데 B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2L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3대 2라는 거는 평균 속력의 비도 3대 2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평속을 한번 구해볼까요? A의 평속은 EV0 플러스 EV를 반으로 나눈 값이 되고, B의 평속 같은 경우는 EV0 플러스 라지 V를 2로 나눈 값이 돼요. 근데 그게 3대 2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3을 곱하시고 이쪽에다가 2를 곱하시면 같아지겠죠? 그리고 얘는 지워지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EV0는 넘기시면은 라지 V가 나와요. 그럼 내가 라지 V랑 V0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어? 5V0라고 쓸 수 있고, 얘는 3V0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맞는 걸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니은에서는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속도를 물어볼 때 V제곱꼴이 나오면은 3번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여기서 V0, 나중속력 3V0, 그리고 이동거리가 2L이죠. 그러면 써볼까요? 3번 공식 2AS는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8V제곱이 나오죠. 8V 제로제곱. 그럼 넘겨보시면은 가속도는 요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풀어볼게요. 디귿. V는 4V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서의 속력을 구해보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걸린 시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리는 알지만 시간에 대한 정보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는 2번 공식을 안 쓰죠. 몇 번 공식 써야 돼요?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3번 공식을 써야 돼요. 자, 봐볼까요? 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 s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이거 구했잖아. 4al이 얼마가 나왔어? 4al이 8v0 제곱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근데 얼마야? 8al이니까 얘를 뭐라 쓸 수 있어? 16v0 v0 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넘겨보시면은 v제곱은 17v0 제곱이 나오고 우리가 구하는 v 값은요 루트 17v0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완전 잘못된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고 이것도 약간 요즘 수능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볼게요. 이번은 가속도가 a0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여기서 3L 이만큼 4L을 이동했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 그럼 여기서 걸린 시간이 같다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AC에서 운동한 시간은 ET, 그리고 BD에서 운동한 시간도 ET죠. 여기서 운동한 시간과 여기서 운동한 시간이 동일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거리의 비가 3대 4예요. 운동한 시간은 동일한데 거리비가 3대 4라는 거는 평속의 비도 3대 4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A에서 C까지 갈 때 평속은 3V라고 쓸 수가 있고 B에서 D까지 갈 때 평속은 4V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속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평속 첫 번째는요. 뭐 평균 속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속도래도 되고 어차피 얘는 상관이 없어요. 운동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혹은 변이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어떻게 써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두 번째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중간 시점의 속력.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전체 이 B에서 D까지 갈 때 평속이 4V로 설정한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그 중간 시점의 C의 속력이기도 하다고 4V가. 그럼 이 3V는요 B의 속력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A의 속력은 2V가 되고 D의 속력은 5V가 되겠죠. 왜? 어차피 여기서 걸린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속력이 늘어나는 비율도 똑같을 거라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이니까 즉 얘랑 얘를 더해서 반띵한 거, 즉 2분의 7V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 V를 2AR 꼴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봐볼게요. 처음 속력 2V, 나중 속력 4V, 그리고 거리 3L이죠. 3번 공식 쓰는 거예요. 2AS는 16V제곱에서 4V제곱을 빼주시면 12V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V제곱은 2분의 1 AL이 되고 루트를 씌우시면은 이렇게 돼요. V가. 그럼 여기다가 뭐 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얼마였죠? 2분의 1 A L이 된다고 이렇게. 4분의 7 루트 2L이 되겠죠. 이렇게. 될까요? 맞죠? 루트 2, 루트 2.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되고 얘도 별표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복습을 하시면서 뭐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질문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또 뉴턴 운동 법칙 3점짜리 바로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